아직까지 뭐 냉정하게 뭐 패션 쪽에 있어서 일본을 넘어서기에는 나의 세대에서 좀 힘들겠다. 나의 자녀한테는 가능하게끔 우리가 뭔가 좀 더 조명 꺼졌어요. 잠깐 스탑. 뭐가 이상하네. 귀신 들렸나? 둘 다 끊었다 가지고. 이 영상 대박 나겠는데. 근데 진짜 우연치 않게 그 신사동이었나 운전을 하고 가는데 눈앞에서 어떤 분이 이걸 입고 딱 지나가시는 거야. 야, 이건 운명이다. 난 구입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느낌 괜찮았나 봐 그분이. 네. 제가 이번에 구매한 아이템은 캐피탈이라는 브랜드고 다마스크 버진 마리아 플리스 집업 구매 내역서가 같이 동봉돼서 이렇게 오고 일본 같은 텍스가 붙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3580엔 다마스크 패턴이 들어가 있는 플리스 집업인데 다마스크라는 게 예전에 이제 우리가 뭐 엔텍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고풍스러운 인테리어 같은 거 보시면은 많이 사용되는 패턴이거든요. 캐피탈에서 나왔던 다마스크 패턴의 집업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뭐가 특이했냐면 예전에 나왔던 다마스크 패턴, 그러니까 그 직물 있잖아요. 네네. 색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발휘했을 거잖아. 그렇죠. 그 컬러감을 구현하려고 했다. 에이징 된 거를 보여주려고 그렇죠. 했다. 캐피탈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인 걸 설명드리고 스토리를 좀 얘기해 주시죠. 그러면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캐피탈이라는 브랜드 한 80년대부터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제일 유명한 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같이 하는 브랜드라고. 그쵸. 캐피탈이 유명한데 아버지 이름이 토시키오 히라타라는 분인데 80년대에 코지마라고 하는 지역에서 처음에 이제 데님이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캐피탈이라고 하는 빈티지 샵을 먼저 이제 시작을 하신 건데 이 코지마라고 하는 지역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일본에서 또 데님의 성지거든. 토시키오 히라타가 처음에 이 아메리카에 대한 문화에 대해서 더 동경.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미국 뽕에 맞은 거지. 그렇지. 그래서 미국 그 막 브랜드랑 특히 그 미국 데님들 있잖아요. 막 리바이스, 랭글러, 막 이런 이런 거에 조금 뽕이 있다고 해요. 어떤 아메리칸 데님 팬츠에 있어서만큼은 좀 많이 다져가신 거지. 그분도 이제 코지마에서 시작을 하시면서 아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가 패션을 그쵸. 전공하고 돌아왔다고 그래요. 아빠도 이제 미국 갔다가 다시 돌아온 거고 아들도 미국 가서 공부하고 돌아온 거고. 그래서 2000년대 들었는데. 초반부터 이제 아들이 돌아오고 나서 이제 원래 C로 시작하는 캐피탈을 그쵸. K로 바꾸고 이제 캐피탈이라는 브랜드가 아들 이름이 뭐 키로였나? 키로. 뭐 키로였나 그래서 거기 K를 따왔다고 하더라고요. 캐피탈이라는 브랜드를 제가 바라봤을 때 디테일적인 거라든지 스마일 로고가 들어가고 본 시리즈가 나오고 아니면 야 이거 좀 과한데 뭐 외색이 짙고 이런 아이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이게 과연 판매가 될까? 도대체 저 자신감은 어디서 나올까? 막 디자인을 하다 보면은 창의적인 것들을 그쵸. 막 만들고 싶거든. 근데 내가 아무리 좋은 디자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현실로 구현이 안 되면은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내가 처음에 막내들 들어오면은 처음에 한 소리가 그거예요. 너가 다양한 거 하는 거, 멋있는 거 하는 거 좋다. 근데 모니터 안에서 디자인하는 거는 디자이너로서 최악이다. 현실로 이룰 수 없는 사실 디자인은 그건 막 예술가인 거지 디자인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말 해주는데 딱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 주말 입어보니까 좀 어때요? 확실히 좋더라고요. 뭐 이 후리스 자체가 입기에 굉장히 편한 아이템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사람들과 좀 시선이 좀 따갑다 라는 거 있던데 등판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무늬도 그렇고 사람들이 확실한 거는 이제 아직까지 인식의 캐피탈 브랜드가 조금 외색이 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조금 더 그렇게 조금 안 좋은 시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어쩔 수 없이 있을 수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 보는 시선이 좋지는 않더라고. 확실히 캐피탈이라는 브랜드가 호불호가 갈리긴 한 것 같아.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아이템은 너무 이쁜데 사실 반대로 또 이거는 너무 좀 그렇다는 거 있는 것처럼 호불호가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거 머리까지 이러니까 더 그런 것 같아. 보통 이제 사람이 정면에 있다고 하면 앞으로 이렇게 입잖아. 이건 앞으로 입으면 안 돼. 돌아서 입어줘야지 임팩트가 있다. 딱 이렇게. 딱 등을 보여주면서 입어야 되는 거. 종교가 많이 있으시다 이렇게 하면은 바로 보고 이제 서를 딱 긋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전 예전에 뭐 차브로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제일 듣기 싫었던 소리가 이거야. 작업 지시서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제일 듣기 싫은 소리는 뭐냐면 이런 거 만들어도 안 팔려. 근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제작을 될 수 있는 기반 여건이 사실 갖춰져야 되거든.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캐피탈 하면은 사람들이 가장 이제 리스펙하고 훌륭하다고 하는 부분들이 뭐 데님의 이제 워싱 기술, 염색 기술, 그리고 이제 원단들 서로 직조하는 그 편집 기술. 그렇죠. 사실 이게 베스트인데 사실 이것들을 만든 건 사실 뭐 키로가 아니고 원래 아버지였으니까 아버지가 만든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가지고 재료들을 가지고 이제 그 디자이너가 훌륭하게 만든 거죠. 일본에 있어서의 안 좋은 감정은 있을 수 있지. 뭐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가 이제 브랜드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배울 건 배워야 되니까. 예전에는 일본이 미국에 대한 동경, 아메리칸 캐주얼 그리고 그들의 어떤 문화에 대한 동경에 의해서 복각이라든지 모티브에서 브랜드가 만들어졌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일본에 나오는 브랜드들은 캐피탈이 뭔가 대변해주고 있다는 생각은 들어. 훨씬 탄탄하게 갖춰진 어떤 이 제반 기술, 복각을 내가 그냥 똑같이 만들어 봐야지 시작했는데 그게 점점점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 기술이 축적되어 버린 거지. 1세대가 아니라 그 다음 세대들은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그 문화를 동경한 게 아니라 그 문화를 본인들이 그대로 흡수해가지고 그렇죠. 다음 세대가. 본인화 시키면서 오롯이 그 문화를 제대로 즐기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다양한 소스들을 다 접목해가지고 아이템화 시키고 만들어내거든. 1세대들이 만들어냈던 아이템들은 봤을 때 좀 친숙하거든. 지금 이제 만들어내는 다양한 아이템들 보면은 조금 외색이 짙다라든지 또 다른 어떤 시각으로 봤을 때는 야 진짜 참 대단하다.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것도 비슷해요. 캐피탈이라는 브랜드를 어떻게 설명하고 싶었냐면 자기만의 소화력이 뛰어난 브랜드다. 1세대가 그 제반에서 닦아놓고 2세대가 그걸 이제 마음껏 활용해서 자기네 감성을 표현한 게 굉장히 잘 만들어진 브랜드의 예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어느 정도 좀 보고 배워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으니까. 그럼요. 제가 보기에 캐피탈이라는 브랜드가 뭐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일본의 그 느낌뿐만 아니고 그 미국의 오래된 인디언 느낌들이나 히피 문화가 섞여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게 성공한 이유 중에 해외 셀럽들이 많이 좀 주목한 것 같아요. 확실히 우리나라 좀 지디 같은 사람들이 마케팅 요소로서 많이 이제 성공이 됐고. 아마 그런 부분은 내가 볼 때 그 아들 키로에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지 않았나. 우리가 볼 때는 어떤 선입견에서 외색이 짙다라고 느낄 수는 있는데 그렇죠. 서양인들의 눈에 볼 때는 이 브랜드가 어떻게 바라봐? 이쁜 거지. 서양인들이 좋아하는 동양의 미가 있거든. 근데 그런 것들이 일상에서 입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잘 풍겨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 아버지가 다진 어떤 그 아메리칸 캐주얼이라고 하는 그 여러 가지 어떤 기술력의 어떤 기반 위에서 이 키로라고 하는 아들이 돌아와서 한 것들은 뭐 아이조메라든지 뭐 사십코 그리고 보루라고 해가지고 일본말로 걸레죠. 어떤 일본의 전통 방식의 염색 기법이라든지 자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잘 믹스 매치를 하거든. 서양인들의 눈을 봤을 때는 그거는 굉장히 새롭단 말이지. 예전에 차브로가 이런 얘기 저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메카지 룩이라는 거 입고 미국에 가면 미국 사람들이 보고 야 아메카지라고 얘기를 하냐고 나한테 한번 물어봤었잖아. 그렇죠. 야 그 사람들은 본인들이 오리지널인데 아메리칸 캐주얼이라고 하면은 그 뭐 동양인들이 입었던 걸 보고 아메카지라고 그냥 하겠어. 아메리칸 캐주얼을 잘 입었다고 하겠지. 그건 그러니까 일본인들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장르일 수도 있고 지금 그렇죠. 보면 문화일 수도 있는 거니까. 동양인들이 부르는 그냥 언어 같은 거지. 저는 캐피탈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서양인들한테 이게 아메카지라고 뭔가 소개할 수 있지 않을까. 일본인들 즐겨서 아메카지라고 하는 어떤 뭐 패션한 장르든 문화적으로도 바라봐야 수도 있겠지만 그거를 어떤 지향하는 브랜드들이 많잖아요. 일본에서 그렇죠. 나오는 브랜드들이. 근데 아메리칸 캐주얼이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봤을 때는 사실 그 범주를 벗어났다고는 볼 수는 없거든. 실루엣이라든 디테일들이 조금씩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실 그 브랜드들 한 대 쭉 모아놓고 봤을 때 어떤 아메리칸 캐주얼한 큰 범주 안에서 벗어났다라고는 사실 볼 수는 없어. 그렇죠. 근데 캐피탈이라는 브랜드는 범주를 벗어났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 전혀 어떤 다른 장르적으로 이걸 표현했기 때문에 서양인들의 눈을 바라봤을 때 아 이게 아메카지야 라고 얘기할 만한 브랜드가 아닌가라는 사실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거 말고 캐피탈에서 좋아하는 아이템이 있어요? 사실 캐피탈이 제일 유명한 건 데님이거든. 그래요? 데님. 알고 있는데 공감은 안 돼요. 아,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 데님 트랙 자켓이라든지 샴브레이 셔츠에 이 스말 그렇죠. 줄줄이 쓰면 자수가 된 거 있지. 사실 그게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시그니처한 아이템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데님으로 나는 트랙 자켓이라든지 스마일
이 자수가 들어간 것들, 그 샴브레 셔츠 같은 거는 지금 현재도 계속 구매를 하고 싶어요. 저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있어. 이게 스마일 뭐 패치가 들어간 자수가 들어가 있는 아이템들 많잖아요. 왜냐면 스마일이라는 그 로고는 저작권이 없어요.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워낙 많이 사용하다 저작권이 보니까 없다더라고요. 캐피탈을 얼핏 봤을 때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게 유치할 수 있는데 그게 그냥 유니크해 보이는 이유는 그만큼의 전체적인 퀄리티가 받쳐주기 때문에 그 아이템 나는 자체가 그냥 유니크해 보이는 거죠. 그냥 브랜드 빠른 것 같은데. 솔직히. 아니 근데 그게 지금 현재는 캐피탈이라는 브랜드를 바라보면서 캐피탈이니까 하고 유니크해 보이는데 캐피탈이니까 그래 보이는 거 같아요. 사실 그 캐피탈 브랜드 처음부터 캐피탈은 아니잖아. 뭐 이건 개인 취향이니까. 제가 좀 아쉬운 건 어렵겠지만 한국에 뭐나 좀 샵을 하나 좀 차려주면은 갑자기. 예를 들어 폴로만 봐도 우리가 온라인에서 보는 거랑 인스타에서 맞아. 보는 거랑 그냥 백화점 가는 거랑 폴로 건물을 가는 거랑은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 느끼는 감동이 아예 그냥 뭐 다른 나라야 완전히 거기 들어가는 순간 디즈니랜드 간 것 같아. 내가 마음 먹고 꾸몄어. 여긴 내 공간이야. 디즈니랜드야. 이 감성을 느껴보고 싶은데 사실 우리가 뭐 1년에도 뭐 자주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으니까 그게 난 제일 조금 그냥 개인적으로 말할 수 있잖아. 개인적으로. 우리도 브랜드 처음 시작할 때 내가 해보고 싶은 거 해봐야지. 근데 현실이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만들고 싶다고 해서 다 만들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죠.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소비자가 외면해버리면은 사실 나는 그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니까. 저도 사실 디자인 10년이 넘었으니까 이제 꽤 좀 닳고 닳았잖아요. 처음에는 내가 해보고 싶은 게 되게 많고 다양한 거 보여주고 사람들이 내 걸 이걸 인정 안 했을 때 왜 내 걸 몰라주지? 외면할지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 타협이 좀 이제 많죠.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감이 생겼으니까. 근데 그런 캐피탈 브랜드를 보면은 가장 그런 자극을 많이 주는 브랜드는 캐피탈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